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최근 공개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예고편 속 이 파란색 빔을 발사하는 캐릭터 정복자 캉이 2025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캉의 시대에서 어벤져스가 다 함께 싸울 악당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즉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보다 수적으로도 많아진 영웅들을 캉이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 녀석 얼마나 강하길래 어벤져스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타노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게 맞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캉의 시작점이자 본명은 나다니엘 리차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했던 판타스틱 4의 리더 리드 리차드의 약 1000년 후의 후손이고, 원래는 과학과 독서에 푹 빠져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복자 캉으로 살고 있는 미래에서 온 자신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한 끝에 누구도 사랑하지 말 것이라는 모토로 살아가는 삐뚤어진 자아를 가진 정복자 캉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는 성장 과정에서 수백만 년 전부터 수천 년 후의 미래까지 모두 경험했다는 것인데, 특히 40세기 이후의 미래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그의 과학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예고편에서 보신 파란색 장막이 신체 표면을 두르는 듯한 연출의 보라색 수트도 그런 미래의 기술이 반영된 것인데, 지금부터 이 수트를 비롯해 그가 갖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능력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라고 하면 드디어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된 그의 수트입니다. 이는 21세기에선 정의조차 되지 않은 미지의 성분으로 구성된 강철 수트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500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보다도 사기적인 것은 수트의 보호 기능으로 중력 전자기파로 구성된 보호막이 그의 몸 주변 최대 6m까지 확장되어 바로 앞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이 수트는 자가 생존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 쉽게 말해 음식 저장 공간과 화장실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수트만 벗겨지지 않는다면 온몸이 결박된 상태에서 3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장갑도 여러가지 기능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반중력 입자 발사로 2000kg 정도 나가는 물질의 무게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천 킬로그램의 TNT 폭탄급의 공격력을 갖춘 빔, 그리고 가장 사기적인 타임머신 기능인데, 장갑 속의 전자장비가 그가 타고 다니는 타임머신에 연동되어 본인의 의지대로 시간을 몇 초 전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시간대로 사라져버리거나 다른 시간대의 무기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장갑에 연동된 타임머신 덕분에 그가 혹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의 정신만 자동적으로 다른 시간대의 대체 몸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등, 솔직히 캉을 완벽하게 이긴다는 게 가능이나 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인 타노스보다 센가에 대해선 영화에선 이미 둘의 싸움을 붙여보기엔 늦었으니 원작을 살펴보려 하는데, 둘 다 전 우주에 악명을 미치는 악당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타노스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타임스톤을 빼앗을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획득하는 시나리오를 캉이 불가능하게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톤을 획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은 캉부터 조져야겠다고 판단했는데, 나름 타임스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모은 상황이었음에도 캉은 모든 시대의 모든 타노스와 싸워봤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공격을 해도 쉽사리 회피했고, 싸움 끝에 캉은 타노스의 목덜미를 붙잡은 뒤 단 1초 만에 타노스의 시간을 죽을 때까지 흐르게 해버렸고, 결국 그는 해골이 되어 패배합니다. 물론 마블 코믹스의 특성상 영원한 승자는 없기 때문에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획득해서 캉을 쓰러뜨리는 줄거리도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타노스를 1초 만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캐릭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속 캉도 원작 속 그 정도의 힘을 갖춘 인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영화가 앤트맨을 주연으로 내세우는 만큼 그가 혼자서 캉과 싸우게 될 텐데, 위에서 설명한 수준의 캉이라면 앤트맨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예고편에서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하는데, You thought you could win. I don't have to win. We both just have to lose. 즉 예고편을 통해 확인된 줄거리인 앤트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신 보상을 지불하려는 캉을 고려하면 이번 영화의 결말은 둘 다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You may not want her to watch this. We had a deal. 혹여나 캉이 사망하는 결말로 가더라도 어벤져스 캉의 시대의 전개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왜냐? 캉은 무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디즈니 플러스 로키 속 일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You're just a man. Flesh and blood.
로키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본인을 살아남은 자라고 지칭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And what are you so afraid of? Me. And just who are you? A ruler. A conqueror. He who remains. 그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만나게 될 칸과 동일하지만 On Earth in the 31st century. 훨씬 온화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멀티버스가 무분별하게 생겨나지 않게 제한하는 인물이었으며 Naturally, they made contact, and for a while there was peace. I love your shoes. I love your hair. Oh man, nice nose. Thanks, man. 실제로 무수히 많은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들을 평화를 위해 제거해 왔는데 Some of us, lands to be conquered. The peace between realities erupted. 그들 중 다수가 다른 멀티버스를 공격해 정복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nd I ended the multiversal war. 그렇게 평화는 살아남은 자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또 다른 로키인 실비에게 살해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멀티버스를 막을 사람이 없어진 것이고 그 결과 이제껏 제거되어 왔던 폭력적인 성향의 정복자 캉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It can rewrite existence and shatter timelines. 다시 말해 우리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만날 예정인 캉은 살아남은 자와 외모만 같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혹여나 이 영화 속 캉이 앤트맨에게 패배해 사라진다면 별로 강하지 않은 버전의 정복자 캉이었구나, 어벤져스 캉의 시대에 등장할 녀석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버전의 정복자 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를 통해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정복자 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보기 전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